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시즌 12구 75번째 이야기, 밀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반도 사람들은 단일 민족 상태에서 이 계급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믿고 바라보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국가적인 국가 이전의 제국, 그 제국과 국가를 이어주는 과거 역사적 기록의 이식,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800년대 농민들 항쟁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보편적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농민들, 천민들이 부정부패하고 싸우는 이런 이미지로 너무 각인되어 있는데, 그 본질적인 거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그 현대의 실질적인 역사하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바로 이 흑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즉 노예해방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 뿌리 깊은 이 인종차별의 어떤 그 물론 인종차별이 꼭 흑인정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역사적으로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흑인이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보통 사태인데, 이제 이게 그 뭐 이게 한인이 또 흑인 소년을 총을 쏘는 것도 있고, 뭐 그 택시 기사인가 이렇게 아무튼 흑인 사건하고 관련된 건데, 아무튼 흑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9세기 민중의 저항에서 홍경래어 난 또는 대표적인 게 진주밀란, 그리고 이제 이 제주밀란, 또 이제 기타 여러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런 진주밀란이나 임수밀란, 임술 농민 항쟁 이런 것들이 그 미국 남북 전쟁하고 유사한 이야기다라고 시즌 1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이 아시아 한반도화된 아시아화된 이 로컬 지역에 그서 튜닝된 변형된 왜곡된 기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아메리칸 11 미국의 남북 전쟁을 붙이려고 많이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즌 1에서는 더욱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거고, 이제 시즌 10에서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이야기들의 소화가 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그 오리지널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사라졌다. 그리고 미국은 그 미국 지금의 동부 13도 또는 미국의 역사를 받쳐주는, 미국 200년 역사를 받쳐주는 스토리로 또 재편집 또는 그 편곡, 왜곡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나마 어떤 한자적 기록은 지금 동아시아에 또는 한반도에 더 그 비중 있게 왔지만 또 이 지역에 맞게끔 또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이걸 자세히 보다 보면 꼭 우리가 한자나 기록이라고 해서 이게 그 모든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사건별로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무튼 비교 교차는 또 이번 시즌 10이니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을 보신 분들,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시즌 1부터 보셔라. 자, 미국 남북 전쟁은 대부분 1861, 이제 미국 내전이고, 1861년 4월에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주에 모여 남부연합을 형성하여 아메리카 남부연합하고 남군, 뭐 그럼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핵심은 미국 전역의 노예제를 폐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냥 이거 거꾸로 보시면
농민들이 천민들이 항쟁을 하고 밀란의 난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본질은 이제 우리 표면적으로 신분제 해방, 나중에 이제 뭐 갑오경장 고종 이야기 나오면서 신분제가 폐지되지만 아무튼 이 신분제 폐지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세금 문제, 기타 등등 뭐 삼정의 문란 이야기 나오는 거고, 아무튼 이 노예제 폐지, 남북전쟁. 그래서 이 11호를 임술농민항쟁하고 이꼬르다. 그 시대에 한 오리지널 무대에 일어났던 그 운동의 충돌의 어떤 파편들의 기록들이 동아시아로는 임술농민항쟁으로 정리가 된 거고, 아메리카 역사, 그 무대가 오리지널 무대가 됐지만 아메리카의 어떤 미국 독립 역사를 메이슨들이 만든 그, 그 이상적 국가관을 받쳐주는 스토리에서는 남북전쟁이고 노예제 폐지의 이야기들로 재정립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거죠. 임수밀란, 임술농민항쟁 1862고, 미국 내전 1861, 4년간 임술농민항쟁. 1862년 농민봉기구 조선의 임진왜란 이후 심화된 체제 모순을 해결되지 않은 채 수백 년이 흐른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세금 제도의 문란, 지배계층의 횡포, 피지배층, 농민계층의 생활고가 기증, 불만, 또 안동 김씨 그 세도정치가 큰 틀이고, 근데 이제 이 임술농민 항쟁의 그 시조가 되는 게 진주 임술농민 항쟁 안에 진주밀란도 있고 이제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 1862년 3월 4일 단성밀란으로 시작해서 3월 14일 진주밀란으로 폭발해서 경상도 이제 3개월 이상 삼남 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는 중부 북부 지방의 기타 등등 삼정의 문란, 개선책 논의하고 밀란이 일어나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단성 밀란이 시작이다. 진주 밀란 이전에 단성 밀란이 시작으로, 자 이제 이 임술 농민항쟁 진주 밀란 이전에는 단성 밀란이 있었고, 자 그러면 임술 농민항쟁이 아메리카 11월 남북전쟁 이꼬르한 패턴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노예 해방 선언 1863년 1월 1일 미국 노예 해방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남쪽 지역 안에 삼남 지역이 들어가겠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제 지금의 미국의 전체 51개 주의 영역에서의 이 텍사스하고 연결된 이런 개념이 존재하겠지만, 또 반대로 이 동부 13도 관점에서의 삼남지방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1800년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펼쳐나가고 합쳐지는 그 스토리 이전에 그냥 이 동부 13도 기점에서 이야기해서 1800년대를 이야기하자면 삼남지방은 이쪽 노스캐롤라이나, 노스, 사우스, 조지아 또는 버지니아 뭐 이런 쪽이 더 관련이 있는 거다. 미국의 남부는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게 이 전체 영역에서는 그 애리조나 또는 사실은 이 텍사스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동부 13도하고 이 관계는 한반도하고 중국의 관계고, 여기에 호남이 있고 또 중국에 호남이 있는 이런 패턴들을 자주 비유했으니까 이런 관점을 이해하셔라. 자, 미국의 남부는 미국 남동부를 일컫는 거고, 지리학적인 미국 남쪽 지역에서 일으킨, 즉 이 지역은 물론 지도상에 표시된 건 이 지역이지만 이렇게 되겠죠.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 멕시코 이렇게 스페인 영역.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였고 진보된 문명을 가진 아메리카 원주민의 터전이자 진보된 문명, 아메리칸 원주민 이렇게 진보된 문명이라고 정리되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신대륙 발견이라는 스토리 때문에 고대 부분에 어떤 또는 숨겨지는 관련이다. 이제 여기에 인디언도 들어가 있는 거고 모두가 찾고자 하는 그런 답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어떤 남부연합의 전통과 남부전쟁에서 패배, 노예인구 플레이테이션으로 이곳은 역사와 간섭이 타 지역과 구분된다. 또 남북전쟁과 관련된 스페인하고 관련된 이 지역이다. 즉 이제 동부 13도 미국에는 이렇게 남북전쟁의 이야기들로 또는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농민, 천민, 몰락한 양반들 이런 이미지로 민중항쟁이 그려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대조선의 역사를 초기 어떤 접근한 사람들은 언제나 의식적으로 이런 비주얼 이야기 스토리 머릿속에서 각인된 머릿속에 인이 박힌 것들로 이것들이 일어난 이 무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메리칸판의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죽창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고 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벗어나고 이겨나야 할 이미지, 깨야 할 이미지다. 실질적인 물론 이 각색된 이 시나리오하고도 좀 다르겠지만 실제 무대에서 사용된 어떤 전투, 총 어떤 기반적인 것들은 이 미국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18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에 있던 어떤 그런 기술적 시스템 또는 어떤 군사적 어떤 무기 이런 것들하고 더 관련이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지형하고도 더 관련이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성이 사연된 이야기 시즌 1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 중간 왔다 갔다 하는 관점이었으면 자 시즌 X 정도 이제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런 이미지를 자체로 아메리칸판에서 어떤 민중항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전쟁에서 등장하는 어떤 스토리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전쟁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미국에 남아있는 어떤 무기 또는 어떤 도로, 도시 그런 상태에서의 다민족들의 여기서는 다민족보다는 이제 노예하고 관련된 또는 지방하고 관련된 이런 연계성들로 이미지가 좀 이게 업그레이드 아니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바뀌신 분들이라면 소화를 잘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방금 이 말한 이런 머릿속의 생각이냐 이런 머릿속의 생각이냐 이 둘이 아닌 스스로가 어떤 기록적인 것들로서 더 공간적인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나은 거다 이겁니다. 이거나 이런 이미지나 또 이런 이미지나 이런 영화나 이런 영화에 머릿속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 아무튼 삼정의 문란,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 군정, 환정. 이제 전정, 군정에서 또 이 농민환쟁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게 환정이다. 환정. 정부 보유 미국이 대여제도. 정부 보유 미국의 대여제도에 문란에 있음을 말한다. 물론 이제 이게 아시아적 입장에서는 무조건 쌀을 대여해주고 쌀이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꼭 이 과거를 바라다 보면 어떤 화폐적인 기능들이 더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황국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구율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흉년 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풍년 추수기에 되면 진율제도이다. 환자 또는 환상이라고도 불렀고 황국에 관한 일을 환정이라고 불렀다. 이게 나오는 거고 자
황곡과 비슷한 진율제도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 진대법이 시행되었고 3월에 곡식을 대회하고 음력 10월에 환납하였다. 고려 태종 때는 자 이제 삼국시대 삼국사기 고구려 시대는 진대법, 고려는 태종 때에 흑창을도 빈민을 구제하였고 986년에 이를 흑창을 의창으로 개창했고 각주부에 설치하였고 993에는 상평창을 양경에 12몰 두어 진율 사업에 확장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 제도를 긴급 조치로 설정한 데 불구하고 항구적인 제도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즉, 이 삼정 중에 환정이 이 황곡, 구율제도 이런 식으로 구율제도로 또는 개념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과거 기록으로 고구려 때는 흑창, 의창, 상평창 이런 거 등장을 하는 거다. 상평창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물가 조절을 기관으로 중국 전환 때부터 이어진 동명의 제도를 유리하였다. 물가를 조절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하고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지구는 은행입니다. 뱅크. 이자놀이. 조선 왕조에서 이 제도는 존속되었고 세조가 농사 시책을 용령의시하고 상평창은 후에 이르러 물가를 조정할 뿐 아니라 의창 대신 황국제도까지 담당하였다. 의창 대신 그러니까 의창, 상평창, 한국제도까지 담당하였고 이 상평창은 이자 10분의 1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6세기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고리대금업으로 변질 훗날에는 조선의 황국제도의 문란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황국제도와 관련된 게 고리대금업이고 16세기 중세 이후로 넘어가서 18세기까지 오면 이 고리대금업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슨들 상업 또는 임진왜란 그 새로운 상인들의 등장 이런 거고 그 주식의 등장, 은행의 등장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 또 한국제도와 관련돼 있는 거고 삼정의 문란에 이 환정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것들로 문제로 인해서 터진 게 또 밀란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이 상평창, 의창, 이 흑창 고려시대 때 흑창 도대체 흑창이 뭐냐? 흑창은 국민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이것도 곡식 무조건 다 이제 곡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고구려 진대법과 유사하여 흑창 안에 호랑이가 들어갔다는 기록을 보아 고려 태조의 즉위 후 곧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 기금이 미 일만석으로 증가시킨 한편 명칭도 의창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흑창이나 의창 또는 상평창, 고리대금, 은행 또는 이런 것들이 계급사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노동이고 즉 과거에 이 노예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시대에는 노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생산자, 제가 자주 비유하는 생산자, 일하는 사람, 즉 세금을 내는 사람과 관련된 역할론이고 그러면 이 흑창이란 거, 즉 세금이란 거는 국가의 그 어떤 자본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꼭 이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했던 노동력도 관련된 거다. 흑창, 거물흙, 고집창. 거물흙, 검다, 검해지다, 검은빛, 흑색. 즉, 이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에서의 가설입니다. 이거는 이 흑창 또는 이 임수밀란에 등장하는 또는 농민밀란에 등장하는 이 의창, 황곡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표면적인 지금의 역사와 또는 아메리카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바로 이 흑창, 이 흑인 노예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때 그 노예 해방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밀란 계급사회의 하층들이 밀란을 일으켰을 때, 난을 일으켰을 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색깔, 어떤 이념적인 칼라 또는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팽창하는 어떤 제국이나 팽창하는 또는 전쟁 속에서 이 민심을 잡아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됐건, 또 다른 어떤 그 은행의 어떤 상공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장이 생겨나고 그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게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에 어떤 혈통 가문의 또는 과거의 어떤 시스템에 존속하던 이 그 노동을 하면서 또 그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주는 이 기반인 노예 문제가 결국은 남북전쟁의 노예 해방의 키워드로 나온 것처럼 이 임술 농민 한쟁이라는 이 오리지널적 무대에서 이 피라미드 하부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들에게 신분적인 해방을 시켜주는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862년 2월에 단성밀란이 일어나고 1863년에 진주밀란 또 기타 등등 합쳐서 임술농민항쟁이고, 임술농민항쟁하고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아메리카 남북전쟁하고 관련이 있다 시즌 1부터 또는 과거 블로그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는 그 하버스페리라고 하는 곳이고, 이 하버스페리는 무엇이냐? 하버스페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또는 시나도강과 포토맥강이 맞닿는 지점에 있는 도시다. 1796년 수리를 이용해서 변기창이 세워졌고, 자 중요한 것은 변기창입니다. 변기창이 세워졌고 1859년 노예 해방론자인 존 브라운에 의해서 점거되었다.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오리지널 무대. 자, 그 난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 대중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지금 시대 말하면 뭐 경찰이 됐건 군부대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보더라도 경찰서냐, 뭐 정부 청사냐, 군부대냐. 과거에 이제 1800년대에 이런 형태의 밀란이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그 뭐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는 지금 시대는 이제 테러리스트로 정리되겠지만, 과거에 어떤 뜻을 세우고 뭔가를 했을 때는 무기를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변기창을 노예 해방론자인 존 브라운이 변기창을 점령한 거죠. 어디에? 하퍼즈베리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제 다리가 부서진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하버스페리 이미지. 하버스페리 이쪽에 이제 변기창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그 강 두 개, 그 포토맥 강하고 세나도가 강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즉 이곳이 지금 하버스페리. 이게 뭐 포토맥 강이 됐건 세나도가 강이 이게 포토맥 아무튼 강이 만나는 이 지점 중요한 지점이죠. 봐도 하버스페리. 이제 이거는 브라운이 점령했을 때 아마 로버트 리가 이거를 제압하러 오는 뭐 그런 지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하버스페리 거점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언제나 그 1800년대 떠나서 아무튼 이 아메리칸판의 어떤 아메리칸판의 고대사가 됐건 어떤 사건이 됐건 그 강을 따라 봐야 되고, 강에 따라 도시들이 오래된 도시고, 또 사건들도 이 내륙의 강이나 오대오와 관련된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고속도로 개념이 자체가 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퍼스 페리가 1859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무기 이제 여기가 그 존 브라운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변기창을 점령한 지역, 즉 무기고를 턴 지역. 존 브라운은 누구냐? 1800년대 여차 2차 59년 미국 육군 대령이고 미국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로지 무장봉기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졌고 뭐 56년 피해 캔자스, 블랙 전투, 오사와 토미 전투 어쩌고 하고 브라운과 그 수종자들이 노예제도 옹호론자를 5명을 뭐 잡아 죽였고 1859년 브라운 하스페리를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누가? 존 브라운. 존 브라운. 역사학자들은 존 브라운이 미국의 남북전쟁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동의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액션이 뭐냐? 존 브라운이 하버즈 페리를 뭐 이 하버즈 페리를 점령한 거죠. 병기고를 턴 거죠. 이 사건이 미국 남북전쟁의 시작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세대에 가장 통찰력이 있었던 인간들 중 한 명이다. 그리고 노예주들을 죽이고 남북전쟁에 불씨를 당겼으며 시민의 인권의 종자를 뿌렸다라고 극찬했고 리처드 오웬 보이어는 다른 수백만의 미국인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자기 한 목숨을 내놓은 미국이라고 강조했고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노래에서 브라운은 영웅적인 순교자로 묘사되었는데 이 노래는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방군의 군가로 애창되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북군이 부른 애창곡이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노래에서 이 브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브라운은 미국 남북전쟁에 불씨를 당긴 거고 이 존 브라운이 점령했던 곳이 바로 하퍼스 페리다. 여기다. 여기에 병기고가 있었다. 밀란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병기고를 트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결국 무엇하고 비교가 되냐면 임술 농민 항쟁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진주 밀란이지만 그보다 더 시초가 되는 것은 단성 밀란이다. 물론 연대는 다르지만 이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고 임술 농민 항쟁에 단성 밀란이 있으면 미국의 남북 전쟁에는 하버스 페리의 존 브라운이 병기고를 점령하는 거고 여기에를 정리하러 사건을 정리하러 오는 게 우리 나중에 남부장군에 등장하는 미스터리 장군이다. 물론 단성이 하버즈 페리다라고 이렇게 꼭 찝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도적 패턴이나 사건적, 시간적에서 비슷한 초기 사건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더 머리가 가볍지 않겠느냐. 자, 그랬을 때 2월 4일 단성에 밀란이 일어나자 단성 밀란 이에 힘입어 이기열의 두령을 두고 내세우고 나무꾼, 목동, 농민들이 규합하였다. 이제 한반도 사이에는 나무꾼, 목동, 농민 이런 식으로 이제 밀란이 일어났는데 오리지널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문과 선전문을 각골에 나눠주고 한글 노래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고무시켰다. 자, 여기서 이제 단성 밀란 경문과 선전문을 각골에 나눠주고 뭐 이제 나무꾼 목동 농민을 규합하였다.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카노에서는 하버즈 페리를 무기고를 변기창을 점거하는 거죠. 무기를 확보하는 거고 이제 한반도스럽게 뭐 경문과 선전문을 각골에 나눠주고 여기서 이제 애매한 같은 패턴이 한글 노래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고무시켰다. 주동작급 유기춘이 붙잡혀 여차여차 무력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한글 노래도 만들어 보급했다. 이 소리가 존 브라운 시체라는 노래에 브라운의 영웅적인 순교자로 묘사되는데 이 노래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방국가의 국가로 애창되었다라는 맥락의 하나는 아메리칸 버전 하나는 한반도 버전으로 이렇게 또 비슷하게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글 노래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뜬금없죠. 그래서 아무튼 1862년 2월 18일에 행동을 개시하였고,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초군이라고 부르면서 머리에 흰수건을 두르고 손에 몽둥이나 농기구들을 들고 수국장터 떠나서 진주성으로 몰려갔다. 이건 진주 밀란으로 이어지는 백낙신과 진주 목사 홍병원으로부터 부정부패를 혁파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부정관리들을 불태워 죽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보호들을 습격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2월 29일 박규수를 진주 안핵사로 보내 난을 수습게 한다. 박규수. 물론 이제 이 진주라는 거는 제가 그 임진왜란 때 이 미국의 동부 13도의 남과 북에서 북쪽이 되는 쪽에서 임진왜란의 사건의 이야기들을 풀었고, 지금은 1800년대 그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지는 동부 13도 개념에서의 이야기에서의 진주는 또 다른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가설, 우리가 단순 가설 이게 우리가 자꾸 단순 가설을 세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반도가 단순히 아메리카 동부 13도에 있었다, 그게 그대로 이쪽이 카피된 게 아니라 카피되었다라는 이 한 단계 전제만을 믿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설이란 거는 시대라는 거는 팽창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즉 동부 13도 관점에서의 팽창 이전의 시대에는 이 더 작았을 거다. 그 작았던 포인트점이 그냥 동부 13도에서 잘라서 북쪽 지역으로 임진왜란 스토리를 시즌 X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축과 팽창 또는 이동,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아무튼 이 박교수가 진주문에 등장을 하는 거고, 이 박교수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어머니 행진, 조지아주. 그래서 이제 이 조지아주를 진주로 많이 시즌 1에서는 비유를 했죠. 이 진주로. 그리고 이 진주가 시즌 X 임진왜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해서 등장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시즌 1에서는 임술농민 한정하면서 이걸 이제 진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좀 그때 하지 못한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더 집중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교수 또는 박교수 그 시어먼 장군이 체너누카를 출발해서 이제 애틀란트 점령하고 이쪽으로 행진하면서 서베너로 가면서 여기를 이제 여기도 초토화시키고 초토화시켰다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시어먼의 바다로 행진, 시어먼의 마칭 투 더 시. 남북전쟁 당시 윌리엄 테콤시의 시어먼이 장군의 지휘하에 북군이 남부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킨 진격한 사건이다. 서베너 작전이라고도 한다. 즉 서베너 작전이라고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베너는 이 시어머니 아틀란타를 점령하고 이 남쪽으로 내려간 이 서베너 항구, 즉 조지아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맞닿아 있는 이제 윌리엄 셔먼이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를 함락시키고 1864에 애틀란타를 함락시킨 후 셔먼 장군은 도시를 초토화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도시에 몰아낸다. 셔먼의 대행진 작전으로 서베너 10월 20일 점령된 해안까지 도시들을 초토화시키며 진격한다. 그 후에 이제 남부 연합 수도인 리치몬드를 포위 공격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여차여차한다. 거기 이제 이 서베너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서베너의 위치가 좀 되는 거고, 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북부 우리가 보통 이제 아메리카의 이 부분을 보고
한반도의 백두산 이런 라인하고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 시즌 1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자, 이거하고 또 비슷한 라인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남북으로 갈랐을 때 헤드가 보시면 패턴 쪽 이렇게 즉 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를 데칼코마니로 합쳐져서 똑같은 게 아니고 위아래도 합쳐지면 비슷한 맥락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카페 시즌 11, 12 들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여기가 지금 조지아주 셔먼 지금 이 셔먼이 그때 당시 셔먼이냐 연출된 그 히스토리를 연출하는 인물의 재설정의 사진이냐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사진기에 발명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역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근대에 연출된 사진일 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아무튼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군이고 전쟁의 남부 물자를 및 시설에 최대한 타격을 가한 전술, 이른바 전면전에 응용한 장군이고 현대전의 창시자로 종종 여겨지며 그의 이름을 딴 전차 M4 셔먼, 그의 이름을 딴 배 제너럴 셔먼호도 존재한다. 우리한테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는 거고, 1848년에 세도정치하에 비주했던 북한파 1862년 진주밀란을 수습하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승리하는 등 잇따른 난을 평정한 공으로 크게 승진했다. 사안부대사헌 홍문지학, 즉 박규수 이야기죠. 박규수하고 진주밀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박규수 윌리엄 태쿰 셔먼이 결국은 남북전쟁 또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배도 존재하는 이 단어적 패턴에 똑같이 등장한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기억해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 단성이 어디냐 이쯤 되는 겁니다. 단성밀란이 일어난 곳이 진주하고 가깝고 지리산하고 가깝고 또 남원하고 가깝습니다. 남원, 지리산, 진주, 단성, 이게 중요합니다. 남원, 지리산, 여기다 단성밀란이. 하지만 지리산이 있고 진주가 있고 남원이 있다. 자, 한반도에로 말하면 지금 단성이 이쯤, 진주 이제부터 이 산맥 소백산맥입니까? 소백산맥. 동쪽에 경상도, 서쪽은 충청도, 전라도이다. 태백산맥의 남서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반도의 중앙의 남쪽으로 향하고 남단산맥의 최고봉은 지리산이 우뚝 솟아 있다. 지리산은 제주도와 한라산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산이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13도제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제도로 1895년 6월 23일에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조선의 종전의 8도 중 남부, 충청, 전라, 경상, 북부의 평안과 함경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누었다. 자, 이제 이것도 예전에 브이로그 채널에서 23부제를 폐지하고 이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로 바꿨다. 자, 23 하면 등장하는 게 중국의 23성. 중국의 행정구역은 타이완을 포함하여 23개의 성과 5개 자치구, 4개의 직한시, 2개의 특별행정구가 구성되어 있다. 홍콩, 마카오. 지금 홍콩 문제가 크고,
아무튼 23개의 성이 중국은 23개의 성이고 23개 성이고 13도제는 1896년에 조선의 지방제도로 이제 여기서 등급호 95년에 6월 23일 시행했던 23부제를 폐지하고 이제 조선 8도에서 23부제 했다가 13도가 되는데 23부제를 폐지하고 이 23부제가 또 등장하는 게 23성이고 즉 이런 비유는 그 이걸 아시아 지도로 봤을 때 한반도를 동부 13도로 보고 이쪽을 중국으로 봤을 때 여기에 23성이 13도로 분리되고 이런 이야기도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일본의 그 교토에서 도쿄로 천황이 이동하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개념하고도 비슷한 패턴이고 자 그랬을 때 이 초기의 미국의 13도는 역사상에 이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이렇게 뉴잉글랜드 지역에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메릴랜드라는 거는 결혼하는 거고 남과 북이 만나는 교차점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샤넬의 또는 종교물의 이 영역이다. 메릴랜드 이거 이제 그 카톨릭에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이 있는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메릴랜드다. 그래서 23성 13도 이런 관점하고도 비슷해지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 이 산맥이라는 건 아메리카로 말하면 에팔라차 산맥이 되겠죠. 이 산맥은 에팔라차 산맥이 되겠죠. 에팔라차 산맥에 관련된 곳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이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에파라치 산맥하고 관련된 곳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남경이냐 동경이냐. 그래서 남경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리치먼드가 되는 거고 또 리치먼드하고 관련된 게 또 위에 워싱턴이고 필라델피아. 자, 하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주 밀란. 1862년 진주 밀란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서 발생한 밀란이다. 향리와 아잔들 착지. 이제 제주 밀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근데 이 제주 밀란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제주도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부 13도 관점에서는 제주도라는 섬이 없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이. 물론 제가 이 북쪽의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제주도하고 비슷한 맥락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이 거제도와 같은 또는 이 롱아일랜드 또는 이제 2순위 밑에 있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를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하지만 동부 13도 관점에서의 제주도는 섬이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섬이 존재하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제주라는 개념 지금의 섬처럼 되어 있는 백두대간이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개념의 이게 이제 아메리칸 동부 13도에서는 에파라치 산맥을 의미하는 거고 이 제주 밀란이라는 것도 이 아시아 한반도 로컬화된 이 지도적 영역에서 등장한 삽입된 편집된 튜닝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부 13도 관점에서의 제주도는 과연 무엇이냐? 이 제주 사건은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아까 말했던 이 13도제의 편성의 아시아 이 지도의 한반도 지도를 봐야 된다. 13도에서 이거 꾸준히 들으신 분만 지금 이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즉 이쪽 전라남도하고 제주도가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13도에서 하나의 영역. 하나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애팔라치 산맥의 동부 13도 관점에서 하부에 조지아주의 역할이 제주도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 밀란이 있는 거고 제주 밀란이 있는 거고, 원래는 진주 밀란하고 관련된 거지만 이게 진주 밀란하고 관련돼 있다는 게 아니라 진주 밀란의 사건이 이런 이제 제가 진짜 진주하고 조지아라고 많이 입고를 했으니까 하고도 관련된 게 가장 1차적인 이걸 잘해야 표현이고, 이걸 거꾸로 다시 이 조지아를 제주도로 봤을 때 제주 밀란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주도의 역할을 과거에 했던 위치가 바로 동부 13도의 밑에 쪽이다. 또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제주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동부 13도 이야기할 때 더 확장됐을 때는 보통 이제 플로리다를 제주도로 이꼬르를 많이 때리는 거죠. 영향. 그랬을 때 이 서베너가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도시이다. 서베너 조지아주 동남부의 서베너 강의 하류고, 서베너 강은 건너편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속한다. 야자수 나무가 무성하고 18세기 19세기 영국으로 선박이자 자주 취항하는 주요한 항구 도시였고, 18세기 존 웨슬리가 선교 활동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남북전쟁의 격정지로 유명하고 20세기 이후에 목화 수출항으로 다시 번창하였다. 또 이게 동부 13도에 또 목포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도 또 키우다 맞는 게 목화 수출항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서베너가 무엇이냐, 서베너. 그랬을 때 서베너, 즉 오늘의 핵심은 이 조지아주를, 이게 조지아주 자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의 어떤 지금의 제주도 역할론으로 봤을 때 제주도로 딱 보자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 역할론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축이고, 이런 느낌이, 즉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바로 앞에 그 하구에 서베너가 있는 거고, 이 서베너 자체는 조지아주에 속하고, 조지아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강 하나 사이로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거지만 영역으로 봤을 땐 생활권이 같은 거고, 그랬을 때 이 서베너의 역할이 결국은 조지아주 자체를 또 제주도로 봤을 때 서귀포항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게 서베너죠. 그리고 애틀란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또는 에파라치 산맥의, 우리가 이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할 때 백두산을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 인면산 또는 뉴 잉글랜드 쪽으로 보면 이게 태백산맥이 내려와서 또 소백산맥 같이 이어져서 이 원래는 이제 이 미첼산이 제일 높지만 이 미첼산 말고 또 몇 개 조지아주에도 산이 있는 거고, 에파라치 산맥의 이 끝자락에 있는 곳이 조지아주고, 결국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백산맥, 티백산맥 이 밑에 있는 곳이 제주도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조지아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진주 밀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진주 포인트는, 자, 존 브라운의 하버드 페리가 버지니아 옆에 버지니아하고 사우스 버지니아하고 관련된 이쪽 지역이고, 리치먼드가 그 위쪽이고, 네, 이렇게 좀 남은 진주죠, 진주니까 이런 쪽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주도를 조지아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봤을 때 서베너 작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제주 밀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에프라치 산맥의 남쪽에 조지아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시즌 X에서는 또 이 제주 밀란, 진주 밀란, 단성 밀란 이게 어떻게 미국의 남북 전쟁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랬을 때 이제 현 시점에서 이어지는 이 지금의 우리가 플로이드 사건이 됐건 미국의 어떤 그 인종차별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 자체가 존재하는 곳에 계급사회가 존재했고, 우리가 기록사에 등장하는 그, 그 신분제 또는 밀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입이 되고 세뇌를 받고 국가적 역사관이나 종교적인 어떤 진실론이나 이런 것들의 그 절대 진리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실질적으로 이 흑인 문제 어떤 신문제 표면이 됐으니 흑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 미국이라는 곳이 결국은 오리지널 무대이고 기록의 무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미국의 흑인 투표권이 갖는 게 남북전쟁 중에 1863 리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뭐 이제 노예제 폐지, 공민권 보장, 흑인 투표권 인정 이런 결과인데, 이제 물론 이런 링컨이나 또 이런적인 지금의 미국의 탄생을 만든 미국 200년 역사의 어떤 그 스토리도 심하게 메이슨화되고, 그 천자나 왕의 이런 그 혈통적인 가문들을 배제시키고 쓴 이야기들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00년대 이 교차점, 즉 미국의 탄생도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블로그나 그런 거는 쉽게 던졌던 이야기가 결국은 2800년대의 교차점이 끝나고 나서 확립이 된 거다, 재정립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00년대를 잘 이해해야지 이 세계사에 또는 알고자 하는 어떤 진실에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0.1%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KK단이 나오고 남부에서 백인과 흑인들의 어떤 대립이 나오는 거고, KK단 나오고 1800년대 흑인, 그래서 이제 KK단이 나오는 거고, 세퍼레이트 벗 이꼴이라는 구별하되 평등하다라는 논리 속에 흑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고, 1910년대 또 1940년대 지금의 또 그 플로이드 사건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화이트 뭡니까? 이게 이제 백인 흑인 전형 이런 기록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꼭 흑인만 있는 건 아니고 I am man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물론 꼭 흑인이 됐건 또는 그 노예들, 이건 아마 브라질 1950년대 60년대 이 어떤 현장 같은데, 이렇게 사람 노예가 있어야 제국이 완성하는 거고 피라미드를 쌓는 거고 이 노동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남아프리카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 사진 같고, 이런 계급사에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의 양반, 중인, 상인, 노비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세뇌 받았는데, 오리지널 시체는 각자 것들이 각자의 느낌대로 판단하시고 뭐 피지배층 즉 상민 노비들이 반란을 했다는데, 실제 무대에서는 이 흑인 노예 해방하고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다. 이런 역사하고 관련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미국이 밀란이 있던 임술 밀란이 있던 곳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엄격한 신분체제는 1894 고종 31년에 갑오경장 이후에 신분계급의 타파가 제도화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갔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16세기 임진왜란, 17세기 전반 호란을 거치면서 양전 체제는 급속히 무너졌고 노비 스스로 도망하여 신부를 해방시키고 국가는 군역 대상자와 재정 궁핍을 보충하여 노비를 단계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1166년 현종 10년에 여러 차례 또 영조 때 정착돼서 양인과 노비 사이에 결혼도 했고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도 도망자가 속출하여 국가에서 신공과 이벽을 완화해 주기로 했고 별로 효과 없자 마침내 1800년 순조에 일부 공노비를 제외한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 내사노비를 평민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먼저 그 노예 해방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다. 즉, 그 어떤 우리가 로얄의 영역은 북쪽에 있었다라고 또 보는 거죠. 나머지 공노비는 1894 가보공사 때 해방되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이 한반도와 된 이 시간적 스토리가 또 100% 맞느냐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바마가 미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게 역사적으로 이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아무튼 큰 이슈이고 이렇게 로얄 패밀리들하고 나란히 흑인이 즉 지금 시대의 국가 수장이 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치를 어떤 정치를 하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